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가보 네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정현조를 하성미로 영의정 정인지를 세자사로 우의정 이사치를 세자부로 우찬성 정찬손을 세자좌빈객으로 좌참찬 강맹경을 세자우빈객으로 병조판서 이계전을 세자이사로 중초원사 박중림 지중초원사 안지를 지경련사로 예문제학 노숙동 이조참판 권남을 아우러 동지 경련사로 여조참판 하위지를 세자 좌부빈객으로 사헌부 대사원 최항을 세자 우부빈객으로 박흥예를 첨지중초원사로 삼았다. 세자 이산원 세자 시강원의 종 1푼이었으리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1일 가보 5번째 기사 일본국 원고 원영과 대마주의 종성직 종성홍 종호웅화가 각기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얼미 첫번째 기사 우참찬 황수신이 경상도 지도 및 웅천현도를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가 되어 웅천 및 제포를 친히 둘러보니 거기에 항상 거주하는 외인은 우리 임민과 더불어 어염을 판매하며 서로 왕래하고 심지어는 술, 고기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예사로운 습관으로 되어 있어 병고가 생기기 쉬우니 마땅히 모름지기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도 인민의 습속이 오직 농업에만 힘쓰고 공신을 일삼지 않았어. 비록 그 이름이 군병에 예속된 자라도 활을 쏠 줄 아는 자는 백에 한둘도 없는데 하물며 평민이겠습니까? 지금 제포에 있는 현재의 외인이 호수로는 92호이고 인구는 416명인데 노약자를 제외한 장롱 환자는 114명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보내와 포구에 머물고 있는 자가 2011명이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또한 많아서 적도의 오랑캐 수천 명이 항상 우리 경내에 있는 셈인데 혹시 불의의 변고라도 있어 수륙에서 함께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적고 약한 군졸로 각자가 적의 침입을 받게 되니 그 형세가 서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재차 교지를 내리시어 사상을 금지하셨으나 외인의 거주지에 사방으로 관방이 없어서 혹은 어두운 밤에 몰래 서로 매매하는 자만 해도 그 수요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늘에 와서는 은기를 가지고 와서 몰래 팔고 있으니 재리를 탐하는 간사한 무리들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 되도록 욕심만을 채우려고 힘쓰고 있고 간혹 국사까지도 누스를 하는 자가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북쪽 산등성이로부터 서쪽으로 만호영 앞까지와 동쪽으로는 웅포까지 성자를 쌓고 또 물이 얕은 곳에는 목책을 설치하고 이어서 관문을 세우고는 웅천에 있는 군사 230인으로 하여금 파수를 보게 하고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열어 출입을 절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바야흐로 본국 지도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니 매우 좋으며 웅천의 성을 쌓는 계책도 역시 매우 좋다 하고 드디어 사정전에 임하여 황수신 및 도승지, 신숙주, 우승지 구치관을 인견하고 축성을 의논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얼미 두번째 기사 의정부 지인 경상도 강원도에 나눠 보내어 수재의 상황을 가서 살피게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얼미 세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석경에게 유시하기를 경상도에서는 금년 7일부터 10일까지 큰 바람이 불고 비까지 몰아쳐 벼 농사가 손상되었단다. 그 돈에는 만약 이와 같은 재해가 있거든 때 맞춰 순방심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얼미 네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기건에게 유시하기를 무창여연에 거주하고 있는 인민 1,500여 구가 이제 귀성의
황무지로 옮겼는데 생각건대 북녘 땅은 일찍이 추위가 오므로 어루만져 보호하는 것을 저기하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얼고 굶주리며 이를 것이다. 이에 부정 김필과 본읍수령 박흥예를 보내고 아울러 그 사목을 순이 경은 이 뜻을 못받아 그들과 같이 합심해서 포치하여 되도록 안집에 힘써서 한 사람이라도 처소를 잃지 않도록 하여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도절제사에게 요시하니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기숭의 귀성에 인접한 여러 고을의 거주민 중에서 적당한 수요를 가려내어 꼴과 갈대 등의 이영풀을 많이 거두어 지붕을 덮도록 하고 또 거처할 만한 땅을 가려서 미리 흙집을 쌓아 세우고 여연무창 두 고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 즉시 급부하도록 하라. 사민할 때에 당하여서는 두 고을 수령이 차사원과 더불어 일일이 점검해서 안동하고 호적을 빙고하여 귀성 군사에게 교부하며 그 안동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또 혹 도망하거나 혹 굶어 죽는 자가 생기게 되면 그 죄를 다스린다. 1. 무창 여연의 인민으로 우마를 가진 자는 열에 한둘에 지나지 않으니 금년에 수확한 것과 거전에 저축한 잡곡 등을 다만 귀성으로 감당해 옮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자성으로 간다 해도 도로가 험하여 4, 5일을 지나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데 만약 그대로 하여금 제 힘으로 옮기게 한다면 반드시 때를 맞추어 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 소재지 고을의 창고로 드리도록 하고 관계 자성의 인민들로 하여금 그 고을로 이를 옮겨 수성하게 하고는 귀성 북은 여러 고을의 창고를 쓰게 하되 그 수량에 준해 지급하게 하라. 1. 귀성 인근 고을에 있는 의창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사조하는 곳도 없어서 새로 이사한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간고할 것이니 우선 관찰사로 하여금 군자에 쓸 작곡을 아울러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나누어 준 뒤에 계문하도록 하라. 1. 모맥과 올맥은 정전이 아니면 경작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인데 새로 이사하는 백성들이 당초 정전이 없어서 다만 늦곡만을 지을 것이므로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구황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원거인 속에 정들이 많은 자로부터 적당량을 개코에게 절구해주고 그 정전의 값은 묻고 있는 전지에 준해서 계산하여 절급해주고는 개코의 개간이 잘된 뒤에 그 정전은 모두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새로 이사한 인민들이 소를 기르는 자가 적어서 개간이 어려울 것이니 본도 및 황해도 목장마 150필을 소로 바꾸어서 먼저 영세한 민호에게 주어 농경을 권장하도록 하라. 1. 무릇 봉사 인원과 본도의 관찰사, 절제사, 차사원 등 일체 공가에서 지공할 자는 새로 이사한 인민들이 부성할 때까지 귀주의 합배와 참으로 하여금 지대하게 하고 본군은 관여하지 말게 하라. 1. 귀성군사가 안집 포치한 사건들은 관찰사가 수시로 갖추어 기록해서 계달하고 지체함이 없도록 하라. 안집은 안도이고 사조는 민간에서 춘궁기나 흉년에 쌀을 빌려주던 것인데 즉 사창 따위를 말한다. 모맥은 밀과 보리이고 정전은 토지 재량에 기록된 전지 해마다 쉬지 않고 계속 경작하는 전지였다. 절부는 잘라주는 것이고 개코는 다른 지방에서 옮겨와서 사는 민호이고 합배는 변방지방이나 깊은 산골에 군사적 성격을 띤 우역,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민호에게는 묘역을 면제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을미 5번째 기사 김문기를 공조 판수로 이변을 중축원사로 성승을 동지 중축원사로 김말생을 첨지 중축원사로 이예장을 병조 참의로 한종손을 겸 지병조사로 양정을 함길도 도질제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0일 을미 6번째 기사 동지 돈영부사 노물제의 처 심씨에게 미두를 아울러 40석 종 100건을 부의하고 아울러 관각을 주었다. 심씨는 소헌왕의 동생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을미 7번째 기사. 예조 승문원 집현전에 전교하기를. 금후에 경련과 윤대에는 승지가 입참하여 계사하되 경련과는 강론이 파하면 먼저 나가고 윤대원은 계사가 끝나면 먼저 나가는 것으로 하라 하였다. 계사는 이를 아뢰는 것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0일 을미 8번째 기사. 형제의 선지하기를 전에 이사에 속했던 노비는 모두 본사에 환속해 하고 또 정물한 노비로서 서울에 사는 자 15구를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0일 을미 9번째 기사. 유학, 원달정 등 52인이 상언하기를. 신등의 스승인 사용 김구지가 동몽을 가르쳤는데 진사, 우진, 생원, 김여고, 무거, 허형소는 모두 그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빌건대 유사덕의 예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소서하니 명하여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동몽은 어린 아이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3일 병신 첫번째 기사. 상왕 단종의 생신이라 하여 영의정 부사 정인지 겸 판예조사 강맹경에게 명하여 의대와 안마를 진상하고 임금이 장차 백관을 거느리고 상왕 단종에게 할애하려 하였으나 현덕 왕후 기신의 재계 때문에 이를 정지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3일 병신 두번째 기사. 평안도 기성경차관 김필에게 호구 일령을 하사하였다. 호구는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갓옷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3일 병신 세번째 기사. 상의원에서 언으로 동궁의 연로와 연적을 만들 것을 청하는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자질을 가르치는 데는 마땅히 검소한 덕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문종이 동궁에 계실 때 일찍이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문종의 지극한 덕은 이런 것을 승상하지 않았다. 뒤를 잇는 자손들이 궁중에서 자라게 되면 사치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어찌 또 사치스러운 것으로 교도해야 마땅하겠는가. 옛날 당나라 현종은 동으로 연료를 만들었으니 천하를 가진 부로도 오히려 이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나머지 사람이랴. 내가 이 한 사단을 들어 경계한 이제부터 이와 같은 일은 계달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3일 병신 네번째 기사. 초론부사 안자립이 상언하기를. 본부와 안협은 전에는 경기에 속하여 민간에서 포를 써서 신을 제사하지도 않았는데 강원도로 이속된 이래 의뢰의 세포를 거두었습니다. 안협은 이미 그의 견면을 허용하였으나 유독 본부만이 옛과 같으니 청컨대 아울러 견면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견면은 면제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3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정한 친제 사직 의주를 아뢰기를. 전 의주를 의 출궁 및 환궁의 절목 안에 승로와 강로가 있는데 이제 새로 정한 의주에 의하여 이를 승연, 강연으로 고쳤습니다. 1. 전 의주에는 은복한 뒤에 제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신민연 수교에 의하여 이를 사배로 고쳤습니다. 1. 전 의주에는 사와 직을 합하여 한 개의 단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임자년에 두 개의 단을 따로 설치한 뒤에 서팽하던 의주에 의하여 두 개의 단에 승강하는 절차를 고쳐 기록하였습니다. 1. 전 의주에는 참신이 사배하고 악이 팔생이 되면 사배하고 나서 전패례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종사애의 경사를 상심하건대 악은 구성한 뒤에 사배가 없고 전패례를 행하며 제사 직장 교사의에 의하여 황제가 의에 이르면 전이가 모혈을 묻으라고 창하고 신을 맞이하고 악을 연주하며 악이 그치면 사배하고 전이가 전옥패례를 창한다
하였고 사직과 산천의 제사는 의주도 같습니다. 이제 본주에서는 종묘에 향사하는 것과 제사 직장의 의주에 의하여 악이 발생한 뒤에 사비하는 것은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민년은 1451년 문종 원년이다. 임자년은 1432년 세종 14년이고 모혈은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쓰던 희생의 털과 피를 말한다. 전옥패례는 옥패를 드리는 예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4일 정류 첫번째 기사 겸 판예조사 강맹경 참판 하위지 참의 홍윤성 등이 외호군 덩구랑을 접견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본주에 새로 취임하여 구주의 토지의 대소 및 불악의 수요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듣고자 한다. 너는 우리나라의 힘을 다한 지 오래이니 상세히 말해주기 바란다. 또 말하고자 하는 바 있거든 꺼리지 말고 하라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동처를 관에 납부하고 면포를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호군 벼슬을 받았으니 국언이 지중한데 어찌 다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도의 여러 포구의 선부는 각종 요역이 번다하고 무거워 항상 배 위에 있지 않으니 이는 몹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대로 하여금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엄중히 경계하고 수비하게 하면 외인이 스스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다시 말하기를 종상사 무시경이 왕년에 통신을 보내왔고 이제 종상조 신시정이 사자를 보내왔는데 이는 그 자손인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종상전은 다만 한 조신씨의 정통파 후손입니다 했다. 강민경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무씨와 조신씨가 무엇이 다른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사무씨라고 이르는 것은 성왕의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무씨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토지와 군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토지는 넓지 않고 병력은 1만 명 정도 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더군데 종금이란 자가 부호로 살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며 자손도 있느냐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자손이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죽었습니다. 종금이 이르기를 아들 3인은 모두 조승국을 아련하였는데 유독 말자만이 아직 아련하지 못하고 있어 장차 도스를 말자에게 줄 것이니 조승국에 가서 아련하라 하고 면전에 불러서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왕이 종금에게 어서를 하사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두 후대하며 옛날 대내전과 소위전이 서로 싸울 때도 다른 부호는 병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종군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일기도 안에서는 누구의 세력이 강대한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일기도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묻기를 지주하는 어느 계층의 사람이냐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일기의 태수입니다. 비주 상송포에서 살고 있으며 진궁으로 하여금 그의 관직을 대신하게 하여 이 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관수도는 누구의 땅이냐 듣건대 원교직이 도원수라고 하던데 그런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이 겨우 30세에 지났사온데 옛 국왕의 형의 직손으로 구주의 군병을 통찰하고 있으며 군왕의 문서가 다 이로부터 발락되고 있어서 비록 대내전이라 할지라도 역시 추앙하고 있으며 또 겸창전이 관동에 있으면서 원교직과 더불어 똑같이 동서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원지직과 원교직은 족친인가 대소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족친이 아니며 원교직이 경상도 갈자 사람의 원지직은 경주 부윤과 같아서 크고 작은 것이 본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지자와 원지직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니 덩구랑이 말하기를 지좌는 원지직만 못합니다. 원지직은 1만 1천 명의 병력을 낼 수 있으나 지좌는 5, 600명의 병력을 내는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원지직과 등희구와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같기는 하나 등희구는 산고울에 있어 양국의 저축이 없어서 원지직만은 못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전에 듣건대 호자, 염진, 주포, 화겸은 원교직과 같다고 하였는데 과연 너의 말과 같다면 호자 등은 같지 못할 것이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집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진궁은 호자, 염진, 주포, 화겸과 비해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진궁이 비록 권세는 잡았으나 이는 지좌의 대관이라 호자, 염진, 주포, 화겸의 독단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원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병력이 강한 자로서 호자와 더불어 서로 대등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오도의 우구수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비록 작긴 하나 이미 오도를 장악하고 있어 지자와 서로 대등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다다랑 조씨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대내전의 형입니다. 대우전 땅에 우거하고 있으면서 겸하여 그 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다노테스 원성은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지자와 동등한 사람입니다. 500여 명의 병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원덕의 영과 목산 원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원덕의 영은 알지 못하며 목산 원실은 호자의 대관으로서 일기도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병은 없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소이전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비전주 평호전에 우거하고 있는데 비록 땅은 잃었으나 인민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건자에 듣건대 소이전이 대내전과 더불어 서로 싸운다고 하던데 사실이 그런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국왕이 소이전에게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는지의 여부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옛날 이예가 대내전과 소이전이 서로 싸울 때 사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갔는데 조선에서 사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호송하였다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모든 섬에서 지성껏 그 성의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록 일본으로 사명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적대시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모든 섬을 대하기를 한 집이나 다름이 없이 해왔고 또 너와 같은 사람이 힘을 다하고 딴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진정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개해년에 적외를 추세할 때 제가 향도가 되어 구주 등지에서 많이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우리들 신임 관원이 너희들의 이러한 공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어찌 모르겠느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영구히 통호하여 변방에 위급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대하는 법은 시종 무엇이 다르겠느냐 다만 너희들의 성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 생각으로는 대마도의 의복과 음식을 오로지 우리나라에 의뢰해 살고 있으므로 절대로 어기고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일이 있게 되면 기해년 정벌이 이미 명감이 될 것이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병선이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니 기쁘다. 그러나 우리의 변방 대비책이란 어느 일단만이 아니므로 소홀한 형편에는 이르지 않으며 그 사이의 방략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하니 등구랑이 머리가 땅에 닿게 절하고 나갔다. 도서는 조선 군대 외인이나 야인의 유력자에게 내려주던 동인이다. 적 외는 도둑질한 외인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4일 정류 두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사람 돈용교위 윤광년은 나이 1,200세이고 경상도 동래현의 숙인 일씨는 나이 106세인데 본도의 관찰사가 각기 해양할 물건의 품목을 가져 계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4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었다. 이제 벼가 이삭이 필대를 당하여 비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니 명년의 구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고찰하여 저축 대비하여야 합니다. 1. 구황에 쓸만한 상수리, 밤, 산삼, 도라지 등의 물건을 철에 맞게 채취하여 전의 갑절을 준비하게 하되 무지한 백성이 죄책을 면하라고 혹은 천근목의 나무 잎 따위로 구차하게 부과된 수량을 충당하는 등 한갓 소요만이 이르곤 하니 요긴하지 않은 작물을 준비하지 말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무청의 뿌리를 푹 쪄서 장에 속에 담궈 구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 환각, 청각, 석맥, 우모, 해홍 같은 먹을 만한 해체를 당번 성군을 동원시켜 이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저축 대비케 해야 합니다. 1. 8월에 칡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칡을 캐어서 볕에 말려서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푹 삶아서 우마를 먹이게 해야 합니다. 1. 무지한 백성들이 전략하여 쓰지 않고 가끔 가을 농사를 겨우 거두기가 무섭게 이미 다 소비해버리는 자가 있는데 이도 아울러 고찰하여야 합니다. 1. 구황에 관하여 미진한 조건은 모든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현지의 농사를 살펴서 힘써 포치하고 이를 미리 갖추어 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소서.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여연 무창 우예의 인민에게 금년의 전조를 면제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정몰한 양씨의 가옥을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임모하여 원자 이장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고 한씨를 왕세자 빈으로 삼았다. 그 세자로 봉하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이로부터 성왕이 모두 저 일을 세웠으니 대개 장차 신기를 부탁하여 종조를 받으려는 것이다. 이로써 역경의 이하 이상의 괴상을 드리웠고 예경의 원량의 덕을 나타낸 것이다. 너 원자 이장은 그 몸이 적사로 태어났으니 춘궁에 있어 합당하므로 이에 너에게 명하여 왕세자로 삼으니 너는 힘써 배우고 태만하지 말 것이며 힘써 삼순을 행하면서도 군병을 무예하고 국사를 감시하여 길이 큰 기업을 공고히 하기를 바라니 어찌 신중히 하지 않겠느냐. 또 책문은 이러하였다. 임금이 명을 받으면 반드시 저사를 세우니 이는 종묘와 사직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너 원자 이장은 그 자리가 적장자에 있으니 이는 곧 종통이 돌아가는 곳이므로 이리하여 너를 책하여 왕세자로 삼는다. 너는 이 은총의 명을 받고 인주의 자리가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오직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공격하는 덕을 힘쓰면 이 어찌 종사의 경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빈을 봉하는 교수는 이러하였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의당 어진 배필이 있어 함께 종사의 중책을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너 한씨는 원훈의 번성한 세족이며 예의로 이름난 가문으로 일찍 총사의 배필이 되니 유순하고 온해하였다. 이에 춘궁을 세움에 점하여 마땅히 너의 위호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하여 왕세자 빈으로 삼으니 그 은총의 명을 영광되게 받고 더욱 아름다운 경륜에 힘써야 할 것이니 공경하라. 그 책문은 이러하였다. 저부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배필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륜을 중의하는 것이다. 너 한씨는 원훈의 문벌에서 태어나 일찍이 내 집으로 들어왔다. 이제 동궁을 책봉하였으니 마땅히 너의 위호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명하여 왕세자 빈으로 삼으니 너는 공경히 이 은총의 명을 받고 더욱 아름다운 본범에 힘써 주의하러 어김이 없이 하여 길이 복록을 누려야 할 것이니 공경하라.
백관과 여러 도에서 전문을 올려 할애하였다. 또 반사 교수에 이르기를 군왕이 명을 받으니 반드시 먼저 그 배필을 세워 이로써 내치에 이바지하고 저사를 세워 이로써 종사를 계승하게 하였다. 내 과득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이어받고 부탁의 중함을 생각하니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주야로 이를 생각한 나머지 드디어 경태 6년 7월 20일에 윤씨를 세워 왕비로 삼았고 26일에 원자 2장을 세워 왕세자로 삼았으며 한시를 왕세자 빈으로 삼고 책보를 수여하여 그 명분을 바로 세우고 국본의 두 서를 잡았다. 이 엄숙한 행사에 즈음하여 마땅히 관대한 언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태 6년 7월 26일 매상 이전에 있었던 일로 모반 대역 모반을 범하였거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 또는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그 지아비를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고독 또는 연매의 행위로 짐짓 살인을 꾀하는 자, 또는 강도를 범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을 보았거나 아직 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며 감히 유지 이전의 일로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서 죄줄 것이다. 배필을 세우고 저사를 세워 이미 그 경사를 국가에 폈으니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면제하여 그 복을 백성에게 고루 시행하는 바이다 하였다. 이어서 임금이 경회루 아래 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자 및 종친 도마 그리고 정부 6조 승지 등이 배시하였다. 저희는 세자의 별칭이다. 신기는 제왕의 자리를 말한다. 종조는 종묘이고 이하 이상은 주역의 이괴로서 이를 불 또는 해라고 하는데 상화계가 다 불이유해이므로 광명이 중점된 괴상이다. 즉 임금과 세자가 잇따라 그 등을 삔냄을 이르는 말이다. 월량은 원자 즉 태자를 말하고 적사는 적자의 장자이고 삼서는 예기 문왕세자 편에 나오는 말로서 아들이 어버이를 섬기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을 섬긴다는 것을 말한다. 저사는 세자를 이름이니 저이와 같다. 원후는 훈신이고 총사는 장자이고 저부는 저이와 같다. 곤범은 궁중의 규범이고 매상은 새벽이며 모살은 사전에 계획해 죽인 것을 말한다. 고독은 몰래 음식에 독약을 타서 먹이는 것이고 구매는 구타하고 욕하는 것이고 연매는 요술한 주술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6일 기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기건과 도절제사 이승평에게 유시하기를 도내 압록강에 잇따라 있는 여러 진의 거주민이 해마다 봄, 여름에는 들로 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입보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항시 거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연유하여 토우에 이영을 덮는 어한의 준비가 허술하여 농우와 전마가 헌이 마르고 폐사하는 데 이르고 있어 내 몹시 이를 우려하는 바이다. 경은 이에 대하여 곡진하게 포치하여 풀이 마르기 전에 거두어 쌓았다가 얼음이 얼기 전에 토후를 견고하게 쌓아 덮어서 되도록 인명과 가축들이 굶주리고 얼어서 손상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토우는 토담집이고 어하는 방한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 단종에게 문안드리고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영해군 이상과 병조판서 이계전 그리고 승지 등이 모셨다. 음악을 연주하는 임금이 이계전에게 명하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지극히 즐긴 뒤에 파하였다. 드디어 영흥대궁 이염의 집으로 거동하여 자그마한 술자리를 베풀고 한참 동안 있다가 황궁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귀성군사 박흥예가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조정에서 모두 너를 어질다고 이르고 있으므로 가서 다스리는 일에는 내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너가 그 고을에 가거든 편이하게 포치하기 바란다 하고 인하여 호구 일령 초피관 이염 각각
각각 일사, 유의 일습을 하사하고 아울러 공전도 하사하였다. 공전은 활과 화살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서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왕세자에게 글을 강하실 때는 서연관 2원, 대간 각각 1원이 진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간은 사원부가 4원, 간원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지병조사 한종소는 김전의 외손입니다. 장리의 손자를 정조의 당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종소는 내가 발탁하여 쓴 사람이고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쓰는 데 있어 일정한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감히 이 뜻을 알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사직, 종묘, 문소전 및 각 능에 친히 행하는 제사의 산제1과 치제1에는 경연, 윤대, 상참, 시사를 모두 정지하고 만약 섭행하거나 또는 중사 이하의 재계가 있는 각 제사에는 오직 치제1만 이를 정지시키고 선왕과 선후의 국기에는 치제하는 날과 횡재하는 날에도 모두 이를 정지한다 하였다. 산제1은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제기를 행하던 날인데 치제하기 전에 하는 제기로서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기간은 대사가 4일, 중사가 3일, 소사가 2일이었다. 치제1은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제기를 행하던 날인데 산제를 행한 뒤 하는 제기로서 제거는 제수에서 제양에 관한 일만을 보았고 그 기간은 대사가 3일, 중사가 2일, 소사가 1일이었다. 중사는 나라에서 행하던 제사의 등급 중의 하나인데 사전에 기록된 중사는 풍운, 레우, 악해독, 선농, 선잠, 무사, 문선왕, 단군, 기자, 고려, 시조 등이 있었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9일 인민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사헌부에서 한종손의 자규를 개정할 것을 개청하였다 하니 항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은 한갓 그 사람이 이 직사에 합당할 만하다 하여 그의 세루도 있고 아뢰었던 것이니 이는 실상 신의 죄입니다.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였고 겸판의 조사 정찬손 참의 어효첨도 또한 대죄하니 임금이 어서로 유시하기를 장리의 자손은 정조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나는 생각하기를 얼룩소의 새끼라도 산천에 제사에 쓰인 법인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만약 이미 이루어진 법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통하여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죄가 남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인의 법제인 것이다. 상의해서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장리의 친손은 동반직을 받지 못하고 본인은 비록 그 친손은 아니나 제조로에 등용하는 것도 불가하겠는데 하물며 정조이겠습니까? 세종조에서는 비록 조그만 하자만 있어도 육조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장리의 후손을 동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마다 그 자손을 위하여 명분과 절조에 힘쓰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조부의 누가 자손에게까지 뻗쳐간다는 것이 비록 애처롭기도 한 것 같으나 이같이 하지 않으면 염치 없는 무리들이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니 이 법을 어찌 폐하겠습니까? 전지의 말씀은 비록 성인의 아름다운 뜻이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세상 풍교를 유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법이 과연 이와 같다면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루는 선대의 죄가 대죄는 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29일 예민 세 번째 기사. 세자가 사부와의 상견례를 자선당에서 행하고 나서 드디어 종묘에 배할하고 다시 창덕궁으로 나아가서 상황 단종을 알련하였다.
상견례는 동궁이 사부나 빈객을 처음으로 만나보던 예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7월 30일 개묘 첫번째 기사 일본국 석견주의 등은 주포 화겸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삼궁은 세수한 사물을 친히 보지 않고 육경은 그 직무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이 고제이다. 이제부터 육조의 공사는 직접 계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윤당합니다 하였다. 삼궁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고 육경은 육조의 판서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사직에 제사하는 날 대문 안에 보석은 설치하지 말도록 하라. 보석은 임금이 걸어가는데 까는 자리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8월 2일 을사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이 아뢰기를 사직 친제의를 살펴보니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판 위에 나아가 사배하기를 개청하고 행사할 것을 청하면 헌가에서는 순안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의 춤은 팔성을 이루고서 그친다 하였는데 정통 6년 정월 1에 첨지중추 원사 박연의 건의를 참고하여 보면 종묘에 친양하는 날 강신의 악을 임시로 구성을 감하여 삼성으로 하면 사궁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변수가 부족하게 되므로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에 태상에게 조칙하기를 무릇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하고 종묘에 제양할 때 궁가에서는 제사 때마다 강신 4곡, 송신 1곡을 연주하라고 하였으니 이제 종묘 강신의 악을 만약 구성을 감한다면 바라건대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사궁에 각각 1성씩 4성으로 하소서하여 당시의 그 건의를 따라서 사용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에 의하여 사직 친제의 악 8성도 또한 임시로 감하여 4성으로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의사는 나라에 큰 의례가 있을 때 임금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도록 하던 일품의 관원이다. 헌관은 악현의 하나인데 편종, 편경, 북을 시령에 걸어놓고 축, 약, 생, 우, 소, 적, 지, 부, 훈 등의 관현을 갖추어 연주하는 것이다. 태상은 종묘 제1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공관은 사방으로 지붕을 이어서 내려 씌운 집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3일 병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왕세자 및 백관을 인솔하고 성절 하례를 행하였다. 악기는 진절해 놓고 연주하지 않았는데 사직제의 재개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3일 병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조 때 새로 제정한 어절 속에 성절, 정조, 동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례에 세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직에 제사하신 뒤에 백관이 드리는 하례에 세자는 마땅히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임금이 전교하기를 세자는 마땅히 예법을 익혀야 할 것이니 모든 하례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3일 병호 세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스 원승 비전주 단후 태수 원승이 각각 사제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사직에 친히 제사하고 황궁하여 명하여 백관의 하례를 그만두게 하고 중요에 반사하였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한 사람으로서 참남하게도 큰 기업을 이어받아 주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위로는 천신과 아래로는 지기를 받들어 왔는데 이미 몸소 태묘에 관향하여 효도하는 정을 폈으며 경태 6년 8월 초 5일에 친히 사직에 제사하여 큰 예를 이루니 이에 인사를
두루 거행하여 하늘이 내리신 경사와 복을 더욱 많이 받았으니 마땅히 신민과 더불어 이 경사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경태 6년 8월 초 5일 매상 이전에 모반, 대영, 모반 그리고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지 아비를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다른 사람을 모살 또는 고살한 자, 고독 또는 연매한 자, 단지 강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이를 사유하여 면제하니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주외로서 죄줄 것이다. 길이 천명을 짝하여 국사를 밝히려는 마음을 다하며 한결같이 평등하게 후히 대하여 크게 관대한 은택을 보시하노라 하였다. 판사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사유문을 반포하여 중죄 이외에는 용서하던 일이다. 태묘는 종묘이다. 인사는 옛 길례의 하나이다. 매상은 새벽이고 주인은 상전이며 고독은 두꺼비, 진해, 뱀 등의 동물로서 사람을 고의로 해치는 일이다. 연매는 주문이나 젖수로서 남을 해치는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인지에게는 안장가춘 말을 조화참찬 강맹경 판서 이계전 참판 권자신 권남에게는 말 각각 한 필을 도승지 신숙주 조하승지 박원형 우승지 구치관 좌부승지 한명회 우부승지 성삼문 동부승지 조승문과 참의 이예장 부재학 김예몽 판통내 문사 김가에게는 표리 각각 한 필을 하사하고 이조에 전지하기를 모든 집사로서 통훈대부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작업을 더해주고 성중관으로서 나이 50세 이상 된 자는 그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가자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경태 6년 8월 5일 이전부터 공처에서 포흡, 모손하여 모두 추징하게 된 물건들도 아울러 모두 겸면하도록 하라. 포흠은 관물을 사설히 소비하여 축을 내는 일이고 모손은 관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축을 내는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통감 속편 전료를 강독하였는데 송나라 태조가 노하여 뇌 등 양을 꾸짖어 말하기를 정쟁도 오히려 기가 있는데 너는 조보가 나의 사직신인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주부를 끌어당겨 윗잇몸의 볼을 쳐서 이 두 개를 부러뜨리고 좌우에 명하여 끌어내게 하고 내쳐서 상주사호를 삼았다 하는 기사에 이르러 임금이 시독관 홍응에게 이르기를 태조의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무릇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유사히 해부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뇌 등량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친히 도끼를 끌어당겨 이를 부러뜨려 놓는 것은 실은 아마도 불가한 줄 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느냐. 태조 20년간에 능히 과감하게 결단한 것이란 오직 이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정쟁은 귀 달린 소치다. 주부는 기둥에 걸어놓은 도끼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의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도우절제사는 군무가 가장 긴요한 것으로서 다른 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도우직무 1인이 홀로 감당해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다시 경령과 도사를 두고 그 풍계에 따라 사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6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혼도는 금년에 한창 농사 지을 날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벼농사가 부실한데 연해의 여러 고을은 농사를 손상한 것이 더욱 심하여 구황에 대비할 물품을 미리 예비하게 하였고 인민을 위한
재패 조건을 일일이 갖춰 기록하여 계문합니다. 1. 모든 포구의 당번 선군과 영진의 수성군과 방패군, 유방군은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한하여 4번 4개 번으로 나누고 향교의 생도는 3개 번으로 나누게 하소서. 1. 영진의 월과 군기의 제적과 여러 고을에 소장하고 있는 옛 군기의 수보 및 성군 원패의 성적과 여러 고을의 군사 초안의 성적과 사철의 체련 등의 일은 아울러 내년 가을 추수까지 정파하게 하소서. 1. 여러 관사 이전의 여러 관은 보충군 도부 외 장수, 나장, 갈도, 조례, 선상, 노비 등과 같이 일제 상경하여 임사하는 데 해당하는 자 중에 연분이 하지하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놓아 보내고 시위패 중에서 연분이 하지 중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번상하지 말도록 하고 일체 구황을 위임토록 하소서. 1. 여러 관사에 상납하는 곡물은 그 용도를 헤아려 적당히 양을 감하게 하소서. 1. 도둑과 살인한 자 및 풍속에 관계되는 범인을 제외한 긴급하지 않은 잡송은 일체 정파하게 하소서. 1. 금년의 조세는 모두 피곡으로 그 고을 창고에 수납하게 하여 내년의 종자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1. 군자의 묵은 황두 7,800석을 발급하여 여러 포구에서 구운 소금을 사용하여 장을 담궈서 구황하게 하소서. 여러 곳의 간사 승인이 대납한 곡물의 값은 아직 거두지 말고 풍년이 되는 해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군사와 교생 등은 번을 나누게 하고 원패와 초안 성적은 정파하였으며 장을 담그는 등의 일은 모두 계본에 따라 시행하였고 군기는 다만 예금만 수보하게 하고 월가의 제조는 다른 도도 아울러 모두 정지하였으며 사철은 함길도 이외는 다 정지하게 하고 대납하는 곡물값은 내는 추수를 기다려서 거두게 하였으며 나머지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유방군은 각 지방에 머물러 방어의 임무를 담당하는 군사이다. 월과 군기는 매달마다 각도 고을과 영진에 곡물로 부과하여 만들어 바치게 하던 군사 물자이다. 선군 원패는 선군의 호수에게 주던 나무로 만든 둥근 패인데 입번할 군사에 대역시키는 것을 막고 배를 타는데 익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부 외는 의금부에 속한 한 하예이다. 경찰 치안의 임무를 맡았는데 좌우령이 있었다. 장수는 형조에 속한 집장 아전을 말한다. 나장은 의금부에 속한 하예이다. 죄인을 문책할 때 매를 때리던 일을 하였다. 갈도는 높은 관리가 사진할 때 그 앞에서 길을 씌우던 일을 보던 하예이다. 선상노비는 각 집안 관하에서 뽑아서 서울에 올려보내던 노비를 말한다. 연부는 그의 농사의 풍흉에 따른 구분이고 간사 승인은 이를 맡아서 주관하는 중을 말하고 대납은 특정인이 지방의 곡물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값을 배징하던 일이다. 방납이라고도 한다. 초안은 원장부이고 월과는 월과 군기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도절제사 영 및 여러 진 여러 고을의 군기 수량을 헤아려 기록하여 계달하고 또 월과 군기는 금년에 비록 제조하지 않더라도 또한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잘 헤아려 계달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상왕께서 나이가 어리시어 모든 조치를 다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던 것인데 이제 내가 명을 받아 통수를 이으면서 군국의 서무를 모두 친히 보고
받고 결단하여 다 조정의 옛 제도를 회복하였으니 이제부터 형조의 사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육조에서 각기 그 직무에 따라 직접 계달하라 하였다. 사수는 사형수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산부에서 아뢰기를 이유를 이미 가까운 곳으로 옮겼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정녕 문을 닫고 들어 앉아 개과 자신하여야 마땅한데 이제든데 외부 사람과 교통하여 개전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니 청컨대 대의로 결단하셔 중한법을 베푸시고 또 김약회의 조부 김문현은 전조 때 아비와 형을 시해한 죄를 얻었는데 이제 김약회를 평안도 채방 별감으로 삼았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오 일은 들을 수 없고 김약회의 일은 내가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채방 별감은 지방의 여러 가지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별감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정종은 공주의 병으로 말미암아 명하여 방환한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공주의 병이 나으면 반드시 배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병이 나았는데도 그대로 서울에 있는 것은 불가하며 또 그가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하여 다만 부처한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 김약회는 시역한 자의 자손 후손이라 외지애의 사명은 받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내 마땅히 잘 살펴보겠다 하였다. 정종은 문종의 부마이다. 공주는 경혜 공주 문종의 제1녀이다. 방화는 정배한 죄인을 놓아서 돌려보냅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령의 노인을 존경하여 양로하는 것은 정치의 가장 먼저 할 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경로하고 양로하는 법이 영갑에 매우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유사에서 한갓 문구로만 보고 실질적인 혜택은 베풀지 않으니 이는 법을 세운 본의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다. 대저 사경의 먼 지방을 내 어찌 일일이 친히 볼 수 있겠는가. 경들은 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육전 및 여러 차례 내린 교조에 의하여 마음을 다하여 해양하고 힘써 성실을 다하고 내가 칭립한 것과 한 가지로 하여 혹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계승부 유수에게도 유시하였다. 영갑은 발령이고 문구는 글로만 갖추어 있는 것이고 사경은 사방의 변경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사직제의 언복연을 사정전에 베푸니 종친 영해군 이상과 여러 재상 승지 등이 시립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신곡을 연주하게 하니 그 기사에 이르기를 가지런한 그 변두에 서직도 향기로와 술 드시고 안정하사 정세에 험양하셨네. 신이 모두 취하시고 내리신 복 양양하여 천년 만년 두고 베푼 은혜 그지 없네 하였다. 이 잔치에 함길도 두질제사 양정을 위로해 전별하였는데 이나여 흑초립 만건 초관 이엄 단자의 대홍사대 백옥삽 도환구 자사대 도금변 침향대 화자 호슬 공시 도금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에서 귀성으로 새로 사민한 인민들을 구휼한 사실을 보고 경의 뜻을 모두 알았다. 새로 사민한 자는 실로 마땅히 안정을 이루게 하여야 하고 옛부터 거주해 온 자에게도 또한 침노하여 소요를 일으켜서 시렵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경의 형편에 따라 양쪽으로 하여금 다 편리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여덟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도통사로 있을 때 무릇
소송을 신청하여 오는 자는 의뢰 해당 관서에 회부하여 분간하였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전에 함부로 호소해 오는 것이 많다. 구제에 억울한 일을 펴지 못한 자는 신문고를 쳐서 스스로 호소하는 일은 허용하되 가전에 돌입한 자는 소송한 바를 묻지 않고 위령한 것으로 논단하였으니 이제부터 가전 정소하는 자는 하나같이 구제에 따라 행하게 하라 하였다. 가전은 어가 앞이고 가전 정소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금의 행차하는 어가 앞에서 직접 호소를 올리던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7일 경술 9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함양군의 아전 이절이 그 고을 수령에게 욕을 보였는데 이러한 윗사람을 영멸하는 풍습은 그 버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전가를 영구히 평안도 박천 이북의 영리에 예속시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가는 온 가족을 말한다.